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한 사람, 악마의 재능 단독자입니다. 제가 요 근래,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겠다, 영상을. 왜냐,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진부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근본이 튼튼하고 튼실하고 확고한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선비와 같은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그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말하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는 이게 뭔가 점점 어색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을 번복하는 거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로 말을 하고 인트로를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왜냐면은 그게 저한테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뭐 기분이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나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 기분 맞춰드리려고 유튜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아주 예의 바르고 깔쌈하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앞으로 영상들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추석 연휴 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나름대로 시간 다 뭐 알차게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안 올린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INTJ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관 그리고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잡담 형식으로 얘기할 건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INTJ와 같은 MBTI, 즉 본인이 INTJ다 그러면은 뭐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내 일기장을 스스로가 바라보는 것 같은, 내 목소리를 스스로가 듣는 것처럼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이 드실 거지만, 뭐 같은 MBTI가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INTJ가 있는 분들, INTJ와 뭐 교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INTJ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놀랍다, 신기하다, 재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충격을 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충격을 먹으시든 말든 뭐 그것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MBTI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칼 구스타프 융을 상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입장에서 MBTI 맹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MBTI 맹신한다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주 과학적이고 확실한 인간의 성향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인 MBTI 기준으로 INTJ 단독자가 바라보는 사회 문제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인 게 의심스러운 우리 도널드 트럼프 씨, 돈에 미쳐가지고 돈이 되지 않는 거면 다 경시하고, 돈이 되는 거라면 아무리 천박한 일에도 손을 뻗칠 수 있는 미합중국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와 명칭과 그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인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타이레놀을 먹으면 뭐 임산부들 뭐 기형아 출산 확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하도 이제 노산이 많으니까 노산부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산부들이 많으니까는 그게 이제 좀 걱정됐나 봐요. 몸이 아플 때 무슨 뭐 산후열 때 뭐 타이레놀을 먹는데, 뭐 이게 뭐 나의 자식을 10개월 동안 배 아파가지고 애지중지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내 뱃속에서 품고 자궁에서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질 바깥으로 출산한 내 자식이 기형아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타이레놀을 먹어가지고. 그런 거를 나는 근데 왜 걱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35세 이후에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일단 저기 뭐 우영우처럼 똑똑한, 약간 뭐랄까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어떤 그런 천재적인 기형아는 아닐지라도 기형아가 나오는 건 확실해요. 만약에 목표가 이제 내 자식을 기형아로 만드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아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든, 아니면 뭐 저기 리우데자네이루 저기 뭐 빈민가 브라질 구석촌에서 마약 먹고 침 흘리는 애들처럼 타이레놀을 뭐 24알을 한꺼번에 쳐먹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 사실 그런 건 크게 지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유명한 노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뭐 30대 이후에 결혼해도 뭐 한참 전성기다, 뭐 한참 잘 나갈 여자 나이다 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생물학과 과학과 기싸움하는 나라에서 뭘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든 12알을 먹든 왜 그런 걸 신경 씁니까? 어차피 기형아가 나올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뭐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고 염두하는 마음보다도 애초에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잘못된 거를 마치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위안 삼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인드부터 고쳐야지만, 그런 걸 개선해야지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뭐 저보고 뭐 잔인한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냉정한 인간이다, 무식한 인간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 뭐 바보들이라 가지고 뭐 옛날에 뭐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20대 후반에 뭐 애를 낳고 뭐 그랬겠냐고. 30대 넘어가면은 불안하고 위험하거든. 그리고 여성의 나이, 여성의 전성기, 남성의 나이, 남성의 전성기랑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아직도 인식을 잘 못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못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뭐 미디어에서 자꾸 세뇌시키면서 뭐 40살이라도 뭐 결혼하기에 한창 좋은 나이다, 뭐 엄마로서 충분히 성숙한 나이다. 아, 성숙은 했지. 근데 성숙이 너무 해가지고 저기 여러분들 바나나 생각하시면은 바나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어가지고 약간 물렁물렁 물컹물컹 했을 때가 전성기인 건 맞지만 너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검은색으로 막 피부라고 표현해야 되나? 바나나 껍질이 막 변질되면서 나중에는 먹지 못하고 날파리 꼬이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뭐 아무리 뭐 미디어가 세뇌를 한들 사이언스라던가 아니면 바이올로지컬한 부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서 싸워가지고 자꾸 대립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입장이고, 그래서 뭐 타이레놀이니 뭐 브루페닌이 뭐 뭘 처먹든 간에 그것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이라던가 이런 잘못된 방향성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알약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엄마의 지능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자식이 뭐 멍청하고 띨빵한 애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뭐 엄마 입장에서 모계 유전적인 지능의 성향에 따라서 좀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있는데 뭐 전혀 죄책감 같은 거를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일 아트라던가 아니면 뭐 미용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 문란하고 꺼림칙한 삶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결국에는 귀착점이라든가 종결지가 마지막 종착역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식의 지능에 대한 자식의 어떤 두뇌의 어떤 문제 발현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 안타까운 거는 옛날에 미 합중국으로서 어떤 뭐 평화의 수호신이라던가 전 지구를 마치 통솔하는 어떤 무한정한 어떤 아량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세계 대제국과 같은 느낌이었던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가 이제는 완전 그냥 핫발이 그냥 거대 장사치, 저기 뭐 동대문에 저기 뭐랄까 호객행위하는 상인만도 못한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뽑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INTJ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당시에 뭐 초월주의라던가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한참 활약했었을 당시, 뭐 그 예전에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미국의 훌륭한 개척자 정신들, 서부의 어떤 그런 낭만성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와, 조지 워싱턴, 와, 벤저민 프랭클린, 와, 또 누구 있지?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멋있다, 대단하다, 와, 이러다가 갑자기 거기에 도널드 제이 트럼프. 어떻습니까? 급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급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수준이 완전 그냥 저기 밑바닥에 처박히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저기 뭐 UFC 격투기로 따지면은 막 진짜 막 챔피언 타이틀전을 보고 있는 느낌이야. 졌다가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하면서 뭐 부상 투혼을 막 발휘하면서 수술 받았다가 다시 링 위에 올라서 옥타곤 위에 올라서 복수를 위해서 이빨 깨물고 승리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멋진 인간 승리의 대소사시를 보다가 저기 뭐 빈민촌에서 뭐 문신하고 뭐 술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뭐 도박질하면서 뭐 이렇게 완전 개 버러지같이 사는 놈들이 뭐 나 무술 배웠다, 깝치지 마라 이러면서 뭐 무기 들고 다니면서 뭐 행인들한테 시비 걸고 뭐 뒤통수 치고 뻑치기 하고 돈 뜯고 막 이런 전투의 현장으로, 그런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으로 급이 저하되고 격화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딱 도널드 제이 트럼프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와, 러시아의 옛날에 사실주의, 뭐 농촌 계몽적인 사고방식, 그 당시에 뭐 러시아 문명의 문화적 우월성, 그 당시에 뭐
니콜라이 고골, 니콜라이 바실리에프스키 고골, 바실리에비치 고골이 있었지. 와, 그 당시에 뭐 안톤 체호프란 작가도 있었고, 참 그 당시 18, 19세기에 러시아 문명은, 러시아 문학은 정말 대단했어. 막 이러면서 막 체호프, 도스토예프스키, 알렉산드르 푸시킨, 막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블라디미르 푸틴 하고 딱 나온 느낌이야. 옐친 하고 딱 나온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그 시대 정신과 그 아름다웠던 정신과 올바른 어떤 그런,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고상한 정신 상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까지도 유지되었던 그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옐친 딱 들어오면서, 아, 씨발,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푸틴 딱 이름 들어오면서 급이 완전 뭐랄까,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추락하면서 그 아래 밑바닥 지하 안반수까지 꼬라박는 느낌. 그게 바로 옛날에 개척주의 정신의 어떤 미국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한껏 고무되었던 마음과 정신 상태가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는 그 상업에 미친 개 또라이 새끼. 그 정신병자 같은 새끼. 오로지 돈만 되면 사람 목숨이고, 권리고, 가치고, 아름다움이고, 뭐, 이상이고, 도덕이고, 다 내다버릴 수 있는 새끼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장면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뭐 타이레놀 관련해서 뭐 무슨 얘기를 하건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분위기나 정서상 우리나라의 혼인 문화, 현대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사고 방식, 그리고 잘못된 세뇌와 잘못된 미디어에 의해서 전성기를 날려버린 여성들의 정신승리와 눈물겨운 아우성 같은 것들을 이제 제조해서 봤을 때 INTJ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임산부든 아니든 타이레놀을 한두 알 먹는 거는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30알을 하루에 다 처먹어도 별로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드워드 증후군을 가진 기형아를 낳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은 어떤 혜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남자 새끼 괜찮은 새끼가 없어 이런 족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현실 똑바로 보시고 여자의 어떤 뭐랄까 전성기 어떤 그런 것들이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인상 찌푸리면서 뭐 저기 동덕여대 학생들 마냥 신입생 반토막 나버린 저기 페미니스트들 마냥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올바로 세상을 보는 게 INTJ이자 최고의 인문학자인 단독자가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다. 마치 저기 관우가 활에 맞아가지고 독에 이제 치명상을 입었을 때 황충인가? 화타였나? 화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화타였나? 아무튼 의수를 행하는 그 노인이 장기를 두면서 관훈장한테 저 관훈장께서 지금 장기를 두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했는데 괜찮다 하면서 뼈에 있는 독을 이제 칼로 긁어내면서 장기를 두었을 때 그런 고매한 태도로 이 얘기는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정신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보통 또 이제 비범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역사에 대해서 요즘 제가 반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고려사저료, 그리고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도 계속 반복하면서 보려고 노력하고 이제 지금 공민왕 부분 다시 또 보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고 이런 걸 떠나서 예전부터 인간은 배신하거나 뒤통수 치거나 아니면은 변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종의 본성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법적으로 제재한답시고 뭐 너무 가혹하다고 정당한 처벌에 윤리적으로 걸맞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약화시킨답시고 뭐 단두대를 뭐 없애버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단두대를 폐지시키고 뭐 인간의 인권 존엄을 외친다 한들 결국에는 그 핵심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살려두면 나의 위치를 위협하는 어떤 경쟁자로서 남아있고 결국에는 나의 위치를 실제로 위협해서 나를 정말로
정상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추락시키거나 위신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직장에서 항상 겪고 계신 거잖아요. 뭔가 동료라고는 얘기하지만 저 새끼 속에 어떤 음흉하고 검은 생각이 들어있는지 이미 난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웃으면서 지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막상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보란듯이 바로 배신 때리거나 보란듯이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세력이라던가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들러붙는 모습들은 너무나 옛날에 역사에서 봤을 때도 수많은 간신배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천민들, 평민들한테서도 나타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잔두제를 폐지하고 사형제도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면은 사회가 삭막하고 흉흉스러워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INTJ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아니 어차피 그럴 거라면 그냥 그런 것들을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 그런 행동을 하던 하지 않던 그런 처벌기구를 두던 기계를 놔두던 말던 폐지하던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결코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왜 그런 강력한 고문기구, 처벌기구 같은 것들을 없애서 뭐 하냐는 거지. 어차피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주변 세력들,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놈들은 반드시 모가지를 자르거나 독살시키거나 제거를 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뜻과 이상을 펼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런 인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혼탁한 세상이고 깨끗한 세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들 간에 나의 정적이라던가 나의 주변에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종의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인 악의 축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원만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결국 제거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를 모가지를 잘라서 제거하든 멀리 이민을 보내든 유배를 보내든 독약을 먹이든 크게 잔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인류가 이어져 왔고 그래야만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지 않은 사람들을 옆에 두려면 수준 낮은 놈들을 옆에서 쳐내려면 근묵자흑되지 않으려면 더러운 놈들하고 얽히지 않으려면 결국 내 주변에 더러운 놈들을 제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거해야만 되는 놈들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놈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결국에는 화근이 되고 씨앗이 돼가지고 그게 자라나면 내 목을 감죄고 내 목을 죄고 내 목을 감싸고 목 조르는 덩쿨, 가시덩쿨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막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숨 막혀서 죽어가겠지. 돈을 버는 환경, 사회, 하청업체이든 아니든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결국에는 전쟁이고 서로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죽이는 게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뭐하러 그런 강한 처벌 제도라던가 살인이라는 게 인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느니 너무 잔인하다느니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느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폐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왜 제껴놓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INTJ 입장에서. 어차피 제거하지 않아도 제거되어야만 내가 빛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구성이에요. 무슨 구성?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의 구성이란 말이야. 아무리 윤리, 도덕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 새끼가 그런 악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악마 같은 새끼가 죽어야지만 내가 평온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걔를 죽여야지, 나를 위해서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교화할 수 있다,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온화하게 온건하게 나아간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악독하고 잔인하게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 게 아니야. 온건하게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온건하게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당면한 문제들, 여러분들 멸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기분이 나쁘네요. 한다고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 옛날 같으면 칼 뽑아서 뱉잖아요.
오늘날에도 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INTJ의 시각이에요. 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화근이 되거든. 여기에 뭐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생존의 문제인 거지. 돈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고 살아가면서 돈 아니면 모든 게 다 의미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람 목숨 하나둘 죽이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그거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정신 상태에 푹 빠져가지고 그거에 경도되어 살아가는 놈들한테 뭐 1000년 전, 2000년 전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그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오냐 오구 달라지겠지, 봐주면은 나아지겠지, 이해해주겠지, 내가 참으면은 상황이 달라지겠지 하니까 뭐가 달라졌어? 그냥 엄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INTJ가 바라보는 역사관은 그런 거구나 라고 아우 혐오스럽다 그냥 이러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생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 저 새끼 죽었으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옆에 있는 새끼, 나 피곤하게 하는 놈, 날 괴롭히는 놈 제거했으면 나아졌을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했던 그 상황이 지금 당장 괜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그거의 반복이야.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런 역할을 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겠지. 그게 역사의 흐름이고 원래 인간들은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그거를 법적으로 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어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절대 해결 안 돼. 그 갈등과 그 불신과 불화는. 그럴 거면 그냥 쿨하게 없어질 놈 없어지고 남을 놈 남고 또 남을 놈 또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에요. 사실상 어느 누구든 어느 누구에 대해서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란 말이야. 그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 선악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불편하면 제거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는 놈은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는 거고 그 생각으로 피해보는 놈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놈들을 죽여야지만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뭐 법, 제도 이런 게 글쎄 무슨 뭐 얼마나 효력이 있나. 그렇게 강경하게 뭐 범죄라든가 치안 이런 걸 단속한다고 해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어떤 컴페티션적인 부분들 그 잔인한 크루얼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나? 다른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쵸?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좀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긴 한데 이래서 INTJ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INTJ 분들 저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잘못된 MBTI가 아니에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절이 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중이 절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천재들이 일찍 단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